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상승은 좀 의미를 두고 싶은 게 해외 저기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안정세를 보였고 국제유가도 다시 100달러 이하로 떨어졌고 네,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환경에서 나온 반등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바닥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상태고 여기서 뭐 자칫 잘못하면 금방 또 이렇게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그런 불안불안한 살얼음을 걷는 그런 장세인데 이런 장세가 앞으로 한 2달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그게 체감으로는 좋을 가능성이 크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그리고 삼성전자의 영향으로 부진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반등한 거에 대해서 그 자체로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워낙 약세가 다소 진정이 됐고 그리고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좀 기대감? 약간의 의미 부여가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 반등폭이 컸습니다. 확실히 대형주가 아니다 보니까 대형주 영향이 적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외국인 매도에서 자유롭다는 부분이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탄력을 더해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은 크게 기대할 게 없겠지만 중소형주들은 괜찮을 것이다. 네,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괜찮은 것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또 반응들 각 개별적인 종목들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 뭐 예를 들면 제놀루션 같은 경우는 예, 꿀벌 치료제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임상에 나섰다. 그리고 성과가 좋을 것 같다. 세계 최초 타이틀이 뭐 눈앞에 왔다. 뭐 등등. 예, 요런 부분들이 과거 같으면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었는데 꽤 현실성 있는 얘기들로 채워지고 있다. 그래서 중소형주의 어떤 상승은 과거처럼 단순히 수급이 개선이 돼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이 풀려서 작은 종목들이 올라가요라는 것과 작은 종목들의 성과가 좋아지면서 투자 매력이 높아져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체력적으로 훨씬 다른 부분이고 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매우 건강하고 바람직한 시장이니까 거기에 좀 더 의무부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은 이렇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이 문제의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항상 이유가 있는 일인데 제가 오늘 미팅이 있었는데 미팅 하러 가는데 제가 휴대폰을 놓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말 이걸 어떻게 놓고 갈 수 있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과거에 이제 과거에 공항에서 가방을 두고 그거 찾으러 갔다 비행기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오늘은 그래 오늘은 가방 같은 거 메고 가지 말고 그냥 몸만 가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만 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휴대폰을 놓고 와서 이 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 중간에서 제가 휴대폰이 없는 거 알아차린 겁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뭐 제가 그동안 신성이니 뭐 섬리니 뭐 어떤 인품이니 뭐 과거에 어떤 조선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아주 전형적인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구나 알게 됐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이미 비행기를 놓치는 그 시간에 이 휴대폰이 없는 걸 발견했을 때 차 안에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생각을 너무 골똘하게 해서 휴대폰을 놓고 왔구나. 그러면 이 휴대폰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장소에 가서 뭐 문제없이 만날 수 있을까 등등 이런 거 생각한 게 아니라 예, 그러고 있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너무 소리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공항에서 가방 때문에 비행기를 한번 떨군 그 기억에서 어떤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리고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휴대폰이 없는 상태로 있으니까 비행기 표를 다시 발급을 받고 휴대폰이 없는 상태가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겁니다. 예, 정말 한 3분의 1밖에 안 가는 시간이. 그래서 정말 안 가네? 정말 안 가네? 이러고 있다가 그 휴대폰이 없으니까 그래 앉아 있기도 좀 그렇고 왜냐면 뭐 알람 같은 거 맞춰놓고 잠깐 눈을 감을 수도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늦으니까. 그래서 걷다가 주변에 걷다가 그 또 공항의 요 의자를 보면 요렇게 생겨가지고 3개, 4개 있고 요 끄트머리 지몰리라고 요거 있는데 걷다가 여기 무릎을 팍 찧어버렸습니다. 이게 원인이 돼서 결국 이 무릎이 정말 세게 찍혀가지고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날 정도로 그리고 이 고통이 전이가 돼가지고 한 3, 4분은 제가 걷지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세게 찧어가지고 지금 무릎이 이렇게 있으면 무릎 아래쪽에 여기 무릎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이거 다 됐네. 어떻게 스마트폰을 놓고 올 정도로 정신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약속 장소에서 만나 뵌 분은 그 장소에서 가방, 가방을 두고 가셨다가 한참 뒤에 생각이 나서 가지러 넣으시는 그래서 또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근데 왜 말씀을 드렸는지 그만큼 좀 정신이 없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 같은데 예,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는 제가 올리지를 못해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기업 예, 뭐 나중에 다 아시게 될 거니까. 그리고 제가 들어가는 시점은 주가가 아주 낮을 때니까 뭐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고 해서 좋을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무는 그냥 어떤 재무제표 보는 법 이런 거보다는 그냥 기업들이 내놓는 사업 계획서, 분기 보고서 요거를 보시고 그냥 익히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 재무제표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자, 이게 어떤 일에 대해서 모르는 일, 아는 일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르는 일을 한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굉장한 리스크가 따르게 됩니다. 모르는 일이니까. 근데 이런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변호사를 대신한다. 이런 건 모르는 일이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의사를 대신한다? 모르는 일이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간호사를 대신한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회계사를 대신한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 년간 그 분야를 공부를 하고 그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욕만 가지고 이것과 관련된 일을 한다? 그것보다는 그냥 돈 주고 맡기는 게 낫습니다. 이게 이제 모르는 일에 대한 어떤 모르는 일이면 안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모르는 일이지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이런 전문직이 아니라 대부분의 일들 마치 이건 나 아니면 못해라는 일들 사실
알고 보면, 왜냐면 요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이 이 일은 나 아니면 못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그런 말 하지 않더라도 다들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일 아니면 못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 상당한 비중으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요런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필요한 일이 아니면 대부분의 일들은 이 근면성실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질문에 보시면 기업의 재무표 상태를 잘 모른다. 그럼 전문적인 부분은 이쪽에 맡기면 되고,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정도로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근면성실한 걸로.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이면 기업들의 이 재무 상태에 대해서 뭐 최소 한 10개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쭉 보고 뭐만 보면 되냐면 순자산만 보면 되고, 순자산이란 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겁니다. 영업이익 보고 순이익 보고, 그래서 이거 보다 보면 매출이 증가세네? 적자보다 흑자를 보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근면성실한 걸로 됩니다. 근데 뭐 재고를 확 늘려가지고 흑자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든지 이런 등등의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낫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은 그냥 어떤 책을 보시는 것보다는 계속 그냥 기업의 분기 보고서를 보시는 게, 몰라도 계속 보면 이거는 근면성실로 커버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그 시나리오에 있었습니다. 가방을 두고 비행기를 놓친 기억 때문에 이제 가방을 안 들고 비행기를 타야지라고 했다가 휴대폰을 놓고 와서 할 짓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다가 그 벤치에 찍혀가지고 무릎이 반쯤 아작이 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지나고 보면 좋은 일들은 이런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엮이는 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중국인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움직이다가 주주 운동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는 이런 건데,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인식을 하시는 건 좋은 일이 아닐까. 그리고 이 사고가 아주 정상적이고 건전하신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V 첨단 소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400평단 알겠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저도 그렇지만 예전에 주식으로 수익 신당에 날 때 선물해서 1000만원치 재미로 해가지고 그 좀 날리니까 그냥 기분 다 잡쳐버리는. 그래서 기분으로만 치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빨리 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 투자에서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돈과 연결이 되고 돈과 직결되는 건 어떤 자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누구나 다 틀릴 수 있고 누구나 다 손실을 볼 수 있지만, 현실은 손실 봤다라는 걸 부끄러워하게 되는, 그리고 기분이 몹시 상하는, 왜냐면 이런 자존심과 같이 인식이 되니까. 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신 거에 대해서 10분 이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작은 종목조차도 아주, 근데 이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5%도 안 되는 비중에서 20% 이상 하락을 해서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시는 건 투자금이 아마 조금 크지 않으실까?
만약에 이게 5%가 50만 원인데 20% 이상 하락해서 지금 10만 원을 날렸다. 이렇게 해서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어도 100만 원 날리지 않으셨을까. 그 정도 날리면 이제 기분이 몹시 상하기 시작합니다. 1000만 원 따도 다른 종목으로 기분이 잡칩니다. 네, 프롤로지움 관련해서 예,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드리 쪽 같은데 사실 뭐 인텔이 마음 먹고 뭔가를 하게 된다면 미세 공정을 제외하고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는 훨씬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분야가 다르고 그리고 미세 공정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인텔이 계속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뭐 나쁜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고 그 두 종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율이 동원수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저도 우려를 했었는데 우려한다라고 글 적은 다음 날 바로 안정을 찾은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인테크닉스 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EV 첨단 소재 질문이 가장 많은데 네, 오늘 상승하고 오늘 하락했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 일반적인 어떤 생리나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환 자체가 3월 3일까지 매각하는 거에서 5월 달로 정정이 됐습니다. 5월 전에 뭔가 전환 사채를 시장에 풀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이 만들어지거나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거나 아니면 만들거나 뭐 요렇게 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좀 그런 부분에서 동기는 있다. 뭐 동기가 있다고 해서 다 오르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예, 두 번째 재료 측면. 재료 측면에서도 딱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프롤로지움에 대한 건데 예, 그 프롤로지움은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을 하고 만약에 이 기업이 다른 국적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대만 국적이고 대만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한 사례들은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롤로지움이 이제 프리 IPO라고 상장 전에 자금 조달을 하는 게 있습니다. 상장 전에 자금 조달을 할 때 EV 첨단 소재가 5.5%를 확보를 했는데 요게 보통 프리 IPO 하고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상장이 진행이 되게 되고 나스닥 상장만 한다면 꽤 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이 방식은 그 표현을 하자면 리튬 세라믹 방식입니다. 리튬 세라믹 방식은 이제 이 세라믹을 통해서 세라믹이 그 일종의 이온의 통로가 되는 건데 보통 이 세라믹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이온이 달라붙지 않아서 요 방식이 안 되는 건데 이 프롤로지움이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전고체 배터리를 이 방식으로 해놨고 그리고 스쿠터용으로 들어가서 그 이 방식으로 하면 이제 액체가 고체가 되니까 밀도가 올라갑니다. 에너지 밀도가 화재 위험도 없고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 무조건 불이 난다라는 부분을 극복을 했고 그러면서도 에너지 밀도는 높기 때문에 이 리튬 인산철보다도 훨씬 더 전망이 좋은 배터리인데 그게 또 스쿠터에 들어가서 실용화도 확인이 된다. 예,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고 EV 첨단 소재의 지금 상태를 보면 뭐야 이거 적자. 이 적자는 자회사로 있는 다이나믹 아니 그 이름이 다이나믹 디자인 이게 감자하고 그러면서 주가가 빠졌고 이거를 이제 반영을 한 겁니다. 이 회사는 본업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보면 일단 이 회사가 있는 공장의 가격은 올랐으니까 부동산 처분하고 이러면서 자산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고 순자산은 그리고 여기에 아마 주가가 빠졌으니까 또 전환사채 같은 거 찍고 원래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올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증자 같은 거 해가지고 또 자산을 채워놓고 그러면 이제 이 상각 처리한 게 손해를 안 보고 나중에 팔 수 있는 환경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반영한 부분들은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예,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둘 부분은 그렇게 없는 상태. 이게. 네, 그리고 그 나스닥 상장을 하면 못해도 한 4, 5배 정도 되지 않을까? 주가 그 수익이. 예, 그렇게 보면 지금 주가를 설명할 만한 그런 상태는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이 아까 2,400원이 평단가다. 일단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게 보통 상승이란 게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나오니까 이렇게 돼서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예. 요런 생각인데 당장은 맞습니다. 여기 적어 놓으신 거 보면 시초의 절반 팔아야 된다. 예. 그렇게 정확하게 보신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에서 거래가 좀 많이 터졌으니까 한 두 번째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싶고 그리고 1600대 물량 정리하셨고 예, 근데 그 수익 난 만큼 손실을 이렇게 퉁 치셨으면 조금 더 조금 더 편안하지 않으셨을까 싶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발생을 하면 그때 퉁쳐서 판 거 아니 올라가면 가만히 있으면 이것도 수익인데 왜 손해 보고 팔았을까? 항상 우리는 주식 투자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생각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고 나서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과연 그 상황에서 그 확률을 잘 따라갔는지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결과 나오고 평가하니까 사실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은 과정이 엉망이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그냥 잘한 게 되고 과정이 좋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엉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 장단을 맞추다 보면 일관성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주식 투자에서 경험이란 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그런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지? 여기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스닥 상장에 대해서는 대만 기업들이 덜어 상장을 한 사례가 있으니까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보고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는 사실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리튬 세라믹인데 뭐 요거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도요타가 하는 전고체 배터리 이거 같은 경우는 상용화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생산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예, 요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동원수산
네. 돈수산 특별한 흐름은 없습니다. 시가총액 규모가 낮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하방 경직성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거래량이 아직 바닥에서 조용히, 예, 거래량이 크지 않고, 음, 예, 참치 쪽으로 해서 수산 전문 기업인데 실적도 뭐 나쁘지 않고 매출은 그냥 꾸준하고, 그래서 성장을 하지 않는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가 기업 가치에, 네, 그렇게 맞물려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장기간 박스권인데 장기간 박스권을 보일 만한, 예, 그런 상태고, 시세를 낼 만한 부분이 있을까에 대한 것은 어, 딱히, 예, 딱히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없는 것 같고, 과거에 움직였던 걸 보면, 예, 시장하고 보조를 맞춘 부분들이 확인이 되긴 하는데, 과거에는 보조를 맞췄는데 최근에는 이제 상승해서 소외가 됐습니다. 예, 원인은 모르겠지만 아주 조용한 종목. 예, 그래서 현 상태에서 뭔가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계속 박스권에 무게가 실리는, 예,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파인 테크닉스. 파인 테크닉스가 음, 특별히 13,700원. 너무 높게 사셔가지고. 그래도 지금 막 되게 걱정하고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확률을 논하자면, 뭐 패턴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큰 깃발형 패턴이 될 거고, 이런 패턴이 또 표현을 하자면 상승 삼각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패턴이 바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상승할 확률이 90% 이상이 됩니다, 통계적으로. 근데 이 고점대에서 깃발형이 나왔을 때는 상승 확률이 이거보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둘 중에 본다면 상승의 확률이 더 높은. 그래서 이 틀 안에서 움직이다가 간다라고 보면 한 두세 달은 계속 단가 이하에서 놀다가 이제 방향을 정하게 될 텐데, 지금 높게 사면 항상 심리에서 밀리기 때문에, 예, 요렇게 요단강 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게 당연히 그렇고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심하게 걱정을 할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하나 더 있는 느낌인데. 네, 그러면 그 오늘 같이 볼 종목 제놀루션. 그 지난번에 이제 제놀루션이 그 뭔가 유행이 한 번으로 끝나겠냐, 한국이 가장 좋은 베타 테스트 시장인데 또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이 제놀루션이 또 계속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없더라도 가져갈 만한데, 그런 거 기다리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정도, 예,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제놀루션이 작년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꿀벌 흑사병 치료제 임상 승인이 났다. 예, 그래서 한 차례 임상을 해서, 그러니까 1상, 2상, 3상이 아니라, 예, 단번에. 왜냐면 이거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니까 3상까지 할 필요가 없고. 예, 그래서 지금 꿀벌이 통째로 사라지고 있다라는, 예, 그런 이제 상황에서 요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해서, 이게 이제 작년 8월 달 내용입니다. 슬슬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예, 그게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 제놀루션이 사실 좀 국가적으로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놀루션은
기술 특례 상장 기업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멀쩡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마저 뭐 잘못됐다 그러면 기술 특례 상장이란 거 완전 사기 등용문 아니냐, 없애버려라, 요렇게 될 건데, 그래서 약간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제놀루션이 잘 돼야 된다는. 네. 그리고 제놀루션 같은 경우는 3월 초에 그 인천에 이제 2,000평짜리 땅을 샀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땅 산다? 웬만한 투자보다 낫습니다, 기업들은. 왜냐면 뭐 분양 원가에 이제 조성된 땅이다 보니까 아주 싸게 사는 게 맞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자산으로 이제 가치가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거니까, 이 제놀루션이 이제 이런 자산 가치 측면, 그리고 이 농생명 분야에서 또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 그리고 원래 이제 이 진단 쪽에서 또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다 숫자까지 나오는데 뭐가 걱정이겠나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상보, 제가 오늘 휴대폰을 안 갖고 가는 바람에 제가 그 상보가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 차량용 썬텐에 대해서 차량용 썬텐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고 왔는데, 한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2,470만 대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본 저기 뭐지, 상보에 썬텐 굉장히 뭐야 이거,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유리에 이렇게 유리가 있으면, 자, 이건 옆유리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오늘 폰을 안 갖고 가가지고 휴대폰을 놓고 가는 바람에 아우, 제가 이걸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이 정도, 이 시트지를 붙여놓은 것 같은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느낌은 나쁘지 않았는데, 이렇게 완전히 불투명한 상태였는데 터치를 하나 딱 하니까 요게 요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이거, 요런 정도. 그래서 그 차를 이제 보고, 야, 이건 괜찮다, 돈만 싸면 괜찮다, 이건 정말로 성부가 도대체 이런 기술력이 있었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하고 제가 물어봤는데 이제 올해 안에 출시를 할 거랍니다. 올해 출시하고. 근데 이런 거 말씀드리니까 진짜 이 주식 유튜버들 중에서 뭐 차트가 어쩌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발로 뛰어다니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또 갑자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이거는 또 여러분들께 자랑하고 싶은, 이게 사실 진짜 정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제 입으로 자랑하고 싶은데, 올해 출시를 하고 한 면당 비싸긴 합니다. 이 면당 100만 원이고 자동차 전체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예. 썬팅 치고는 비싼데 썬팅의 효과가 압도적입니다. 이거 아까 그 시트지 색깔 불투명으로 만들면 완벽하게 차단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자, 오늘 햇빛이 강했었는데 이거를 불투명한, 아까 그 시트지처럼 불투명하게 딱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그 고급차에 보면 저기 인삼밭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햇빛 차단이 이게 떠도 이걸 차단이 안 되는데, 더 뜨거운 느낌이 차단이 안 되는데, 이건 그냥 완전히 차단되는 느낌? 그냥 아늑함만 남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300만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래서
2,470만 대인데 연간 썬팅 수요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 자동차가 중고차 포함해서 한 300만 대 정도 팔린다.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중에 10%는 요 제품을 출시했을 때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제 30만 대 곱하기 300만 그러면 1, 10, 100, 1000, 만, 10만 얼마지?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어이? 매출이 이렇게 나온다고? 다시 공이 5개 하고 6개 하나 빠지고 이게 하나 빠져야 돼. 그러면 여기가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9천억. 오! 뭐 30만 대가 아니라 9천억이니까 3만 대만 해도 900억인데. 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상부 이거는 이제 뭔가 가겠다. 올해 안에 이게 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가 그렇고 건물에도 이거를 쓸 수 있는데 그 예전에 이제 한 몇 년 전에 건물에 어떤 게 유행했냐면 이 건물 한 면에 투명 디스플레이를 설치를 해서 누르면 투명 디스플레이 때문에 불투명하게 보이다가 다시 투명하게 보이다가 요런 게 유행했는데 이게 유리 한 면에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한 면 가격이 이거보다 훨씬 쌀 것 같아서 건물 이렇게 외벽에다가 설치하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요렇게 따지니까 아주 좀 전도유망하지 않을까. 오늘 그걸 보면서 이제 상부 주식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내려갈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게 언제 터져도 터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되게 둔한 편이라서 그냥 보고 괜찮네 이 정도의 반응인데 오! 예.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터치 한번 딱 하니까 도저히 아까처럼 보인 그런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게 투명해질 거라고 상상을 못하는 그런 질감을 갖고 있다가 투명해져 버리니까 야, 이건 괜찮다. 정말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보를 관심을 갖고 있거나 상보를 갖고 계시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예. 근데 이런 걸 누가 전달을 해줍니까? 이런 정보를 발로 뛰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저 스스로를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인텔에서 투자하겠다라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 근처에 와서 하방 경직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는데 이 자리가 왜 하방 경직성이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었던 시기가 7만 원부터입니다. 그래서 개인 매수의 힘하고 시장 분위기 더해가지고 10만 원 직전까지 10만 원 직전이 아니라 96,800원 어쨌든 1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오는데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중간에 팔았던 투자자들도 있을 겁니다. 차익 실현한 투자자도 있을 거고 그냥 보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럼 차익 실현한 투자자들은 내가 산 가격까지 다시 왔네? 매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방 경직성으로 7만 원 부근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가격 조정이 있었으니까 기간 조정을 받거나 추가 하락하거나 지금 GOS 문제로 평판이 좋지 않고 원달러 환율 때문에 그나마 지금 조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 파운드리에서 니네 수율 사기쳤냐라는 부분 이것도 한 4월 5월 되면 결론이 날 거기 때문에 그 결론과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개선책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주가를 결정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5월까지는 크게 재미가 없는
지금 사나 5월 사나 똑같은데 지금 사면 2달 동안 고생을 하기 때문에 심리가 많이 깎여서 올라갈 때 먹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만 있으니까. 근데 반도체 전망이 좋냐 나쁘냐로 봤을 때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가 계속 터지고 거기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가 줄어들고 그 스마트폰 생산도 중단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반도체 수요가 엉키게 되고 줄어들게 되니까 디램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리고 디램 낸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요가 많겠지만 이 반도체 대량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뚜렷한 수요가 없고 계절적으로 상반기가 비수기다. 근데 상반기 비수기인 거 치고 지금 굉장히 선방합니다. 시장 내린 거 치고. 예,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상태가 그나마 나은 편인데, 예, 그거 감안해서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 화학 같은 경우는 매일 까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